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팔랄토 네트워크스의 소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최대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저희 회사에 그 소어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코어텍스 X 소어라는 제품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신규 기능 중에 하나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관리하는 플랫폼 기능입니다. 그 제품은 오늘은 그 기능을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먼저는 코어텍스 엑소어 제품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하고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객 중에 미국에 이제 에머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고객분이 실제 이제 활용하는 내용을 저희 이렇게 본사에서 웨비나 할 때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대신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 회사도 이런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저 회사도 저렇게 운영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코어텍스 엑스소어에서 스렛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을 데모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좀 캡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채팅창에 글을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 모아다가 끝나기 한 10분 전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보안 운영 자동화, 관제 자동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플랜을 세우시거나 어떤 보안 관제 로드맵을 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좀 세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웨비나 해도요, 어색해요. 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훨씬 편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 제품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이제 코어텍스 X 소어라는 제품입니다. 원래 이 유형의 제품군을 SOAR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X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죠. 저희 회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 방화벽으로 되게 차세대 방화벽으로 유명하죠. 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엔드포인트 관제부터 IoT 관제까지, 그래서 그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보안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때 좀 통합의 개념들로 해서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이스라엘 제품, 데미스토라는 이스라엘 제품을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저희 내부 관제센터에 먼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를 엑스소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원래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됐죠. 그래서 현재 버전이 5.5 버전이거든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고객 수가 400여 고객이 넘습니다. 이 엑스소어 제품으로 관제 운영 자동화 하시는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뜻은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보안 관제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솔루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어라는 이름을 먼저 좀 한번 되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에서 이렇게 소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서 제품군을 평가를 하고 마켓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매직 쿼드런트라든지 좀 평가하는 리포트는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우수 솔루션들을 함께 이제 분석한 보고서들은 있고요. 그래서 요 SOAR의 약자는 보안, 시큐리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 근데
조율하고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각각 여러 타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자동화 오토메이션하고 대응까지도 자동화한다. SOAR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세부적인 기술들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타스크들을 이제 그 하나의 플레이북이라는 이름으로 플로우를 만듭니다. 하나의 논리적으로 스텝들을 마치 플로우 차트를 그리듯이 이제 디지털화해서 화면상에서 이렇게 매핑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들이 이 오토메이션,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치 파일을 짜듯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요. UI상에서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기능까지도 한다. 그래서 이 이름만 딱 보면 보안관제센터 아니면 보안 업무를 자동화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주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는 그 이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가 말하는 그 이상의 기능이 뭔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목이 타네요. 네. 그래서 소어가 얘기하는 가트너, 기업에서, 조직에서 다양한 탐지 소스들에서 경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관제 요원이 그 경보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이제 어떤 내부의 프로세스 절차에 맞춰서 한 스텝 한 스텝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응 기능까지 하죠. 방화벽이 됐든, 이제 차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리포트를 만들고, 서로 협업을 하고, 또 다시 정책에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 SOA라는 솔루션은 탐지 이후의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그 그림 밑에 하단에 보면 이 SOA라는 솔루션은 궁극적으로 보안관제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앙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가트너 보고서에 있는 그림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운데 그림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만 해도 이런 요구들, 관제센터에서도 많이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자동화를 많이 했거든요. 업무 자동화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수어가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형태로 점점점 발전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인시던트 리스판스, 그다음 밑에 있는 스레트 인텔리전스 플랫폼,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제대로 된 SOAR 솔루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우측에 있는데요. 보안관제센터를 최적화한다든지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어떤 블루팀, 위협을 헌팅한다든지, 이때도 이 SOAR 솔루션을 쓰고, 마지막으로 위협 인텔리전스까지 관리한다. 이 기능이 SOAR의 가장 중요한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 기존의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고객뿐 아니라 여러 SIM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BMT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시는 국내 고객 또 계시고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미리 안정화돼서 제가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 와가지고 사무실 잠깐 빌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쁜데 내년에는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SOAR에 대한 기본을 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많이 소개를 했고, 저희 경쟁업체들도 많이 소개를 해서 사실 기본적인 개념들은 보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아까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그 하단에 있었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가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들, 관제센터의 고객들을 보면, 이제 큰 고객들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고객도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 차세대 보안관제센터 구축, 이런 사업으로 SIM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하실 때 그 사업 요건 중에 한 꼭지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 이런 의미로 해서 같이 구축을 하신 고객들이 계세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위협 인텔리전스
뭐 기사에서 받는 거, 아니면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보안원에서 받는 거, 이런 내용들을 뭐 엘라스틱이라든지 뭐 DB에 다 넣어놓고 분석할 때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쌓아놓긴 했는데 SIM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경보를 탐지를 하는데 너무 많은 경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오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통제력의 부족, 뭐 사일로화된 워크플로우, 운영의 어려움. 그러니까 한 통에다가 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 나눠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통합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뭐 블랙리스트 IP라고 해서 공격자 IP라고 하지만 현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집하는 대상 소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가공하고 정제하는 스코어링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탐지를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능을 소어 제품, 코어텍스 X 소어 안에는 별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힘들 필요 없이 함께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 보시면은 데미스트라고 써 있죠. 저희가 작년에 이 회사 제품을 인수를 할 때 이제 데미스토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SOAR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고 경보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플레이북 기반으로 동작을 하죠. 근데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별도 시스템으로 동작을 합니다. 뭐 하단에 뭐 금융 아이삭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렇게 피드를 해주는 거, 스레 인텔리전스 피드로부터 수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또 가끔 이렇게 그 스코어링 기법들을 적용해서 하시긴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작업은 이제 분석가가 수동으로 매핑을 하거나 해서 위협 탐지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일로가 분리된 환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데미스토가 이제 코어텍스 엑스소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솔루션 안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제품 이름이 코어텍스 엑스소어로 해서 이제 새로운 네이밍을 갖습니다. 그래서 X의 이름이 익스텐디드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요소인데요. 확장된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이 확장된 소어 제품이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아이삭 오픈소스 뭐 아니면 기업에서 이미 수집하고 계시는 유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뭐 TI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정보의 피드를 받아서 통합을 하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자체에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상품, 제품으로. 그게 이제 오토포커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 그 서비스까지 함께 피드를 받아서 이 안에 한 통에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하고 정제를 합니다. 사실 굳이 여기서 외부 시스템에 그 평판 정보들을, 레퓨테이션을 조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코어링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레이북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그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통합을 엑스소어가 혼자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뭐 방화벽 같은 데에다가 EDL에 업데이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아크사이트 큐레이터 쓰고 있다. 근데 아크사이트와 큐레이터의 블랙리스트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CM 제품에 계속 밀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하나의 플랫폼 제공하는 DB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한 통에서 이것까지 함께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이 있는 코어텍스 엑스소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그림으로 크게 이제 한 통에 도식화한 건데요. 좌측에는 수집 소스들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석하거나 내부 시스템에서 경보가 떠서 의미 있는 분석된 결과 TI 정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소스들도 수집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레퓨테이션,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오토포커스 인텔리전스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게 그 스택스라는 TI
그냥 표준화된 문서 포맷이 있긴 하지만 뭐 다 제공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구조화된 이런 소스들이 있다. 그럼 그것까지도 함께 수집을 해서 이 한 통에 모아놓고 그거를 플레이북이 동작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대시보드에 전체 상황을 수집한 내용, 뭐 의미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해볼 수도 있고 외부에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이용해서 제공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SIM 제품에 밀어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플렁크와 같은 SIM 제품을 쓴다. 그러면 이 제품이 마치 웹서버와 같은 URL로 제공을 해줍니다. 외부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모는 뒤에서 잠깐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을 쓰고 있다. 그럼 EDL에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방화벽 정책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도 이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TI의 관리 기능,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의 좀 하이 레벨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코어텍스 엑스소어에 대한 가치를 한두 장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까 에머슨 고객 사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어텍스 엑소라는 제품을 저희 회사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내부 관제센터에서요. 그래서 외부에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관제 요원들이 관제 업무를 할 때 이 제품을 써서 자동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실제 얻었던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 계속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거든요. 출판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략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주 알리는 경보의 수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SIM이나 관제센터의 탐지 솔루션에서 경보가 올라오면 얘가 플레이북을 동작을 시켜서 경보를 탐지하죠. 근데 만약에 유사한 경보가 또 동작을 하면 또 올라오면 같은 내용을 얘가 두 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설정에 따라서 이 경보는 앞에서 처리한 내용이야 해서 자동으로 클로즈를 하고 그 앞에 분석했던 결과에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여러 번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의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이건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어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것들은 드랍시켜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중복된 경보들을 감소할 수가 있고 오탐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수동으로 할 때 진짜 많이 걸리는 경우들은 2, 3일 걸립니다. 저희가 국내 대기업 그룹사 관제센터들 인터뷰해보고 해보면 사실 탐지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대응 부분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부서도 다르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업무 시간, 관제요원의 업무 시간 중에 한 60%에서 70% 이상은 다 자동화해버리고 한 30%의 일만 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블루팀의 역할들, 시간 헌팅을 한다든지 좀 더 의미 있는 작업들, 관제 룰을 개선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내용인데요. 사실 자동화된 조치가 거의 90밀리언의 자동화된 조치를 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체를 다 저희 고객 수하고 플레이북 수, 자동화 수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조치를 하는 거, 대응을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통합, 저희 회사가 인티그레이션 하는 제품 수, 팔로알토 네트워크 방화벽을 우리가 연동한다. 이런 연동하는 개수들이 현재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뒤에 써 있는데 한 370여 개 딱 되는데 그 중에 작년에 한 게 지금 105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발 툴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점점점 많은 제품들이 연동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북의 개수, 아웃 오브 더 북, 그래서 기본 제공, 아웃 오브 더 박스 플레이북, 기본 제공하는 플레이북의 개수가
270여 개가 있다. 그리고 OT나 IoT 분야에서도 사용한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 440여 고객이 이 엑스소어를 쓰고 계세요. 글로벌 전체. 그 중에 OT 부분 쪽에도 거의 한 90여 고객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는 더 동작이 명확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부자 이상행위 쪽에도 활용을 하시고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 특히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고객 중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웨비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클 호도 이 양반이 이제 저희 고객 에머슨 쪽에 관제센터 담당 이사인데요. 이분이 본인들이 이거 왜 구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그 사례를 직접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대신 한글로 바꿔가지고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어에 대한 비즈니스 동인 및 요구사항, 왜 우리가 수어를 구축하게 됐냐, 어떤 요구 때문에 했냐를 이제 쭉 썼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좀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제가 파란색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오탐을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들을 그동안 수동으로 사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작업을 자동화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분석 품질을 향상, 시간 단축. 그래서 보통 수어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권고 드리는 게, 지금 기존에 수동으로 하시는 일 중에 제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반복적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작업을 제일 먼저 자동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래서 반복되는 일들을 자동화를 딱 하면서 그 이후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 쪽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관여할 수 있다. 그게 되고요. 마지막에 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플레이북을 개선하게 되거든요. 플레이북을 자동화해서 만들 때,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반복적인 일을 하겠네. 그 다음에 관제위원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플레이북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향 평준화 됩니다. 그래서 분석의 상향 평준화. 또 추가적으로는 문서화도 당연히 자동으로 되고, 기존에는 수기로 해서 관제위원이 이력을 남기고 했던 것들이 다 시스템에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개선하고 이력도 다 남는다. 그런 요구, 동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왜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이 제품을 쓸까? 그래서 조직에 대한 관계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좌측에 있는 거 보면 인시던트 리스판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관제센터의 일선 분석들, 공공기관 같으면 초동 분석, 기업 같으면 일선 분석,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관제센터에서 쓸 때 플레이북으로 자동화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피싱 메일 처리할 때도 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행위 분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기업의 내부자 이상행위 분석을 할 때 이 수어 솔루션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 인력들이 예를 들면 DRM을 해제해가지고 문서를 외부 개인 메일로 보낸다든지 프린트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징후들을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경보가 올라온 거를 API 연동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링을 하고, 또는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소명을 받고, 그 이력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보면 이 수어 솔루션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외국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요구가 있었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블루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레드 헌팅을 하고, 필요하면 사실 그 분석가들이 스크립트 같은 걸로 자기들이 툴들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만들고, 저희 엑스스토어 화면에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쉽게 UI상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분석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 조직 모두가 수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에머슨 조직에서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여기 뭐 이메일이 됐든 모니터링 정보가 알람이 오면 그 내용을 사실 각 회사마다 스크립트나 또 부분 자동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걸 하나의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여러 시스템들이 연결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뭐 수기로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포탈에다가 정리해놓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제 그 엮어가지고 서로 관련성을 분석해서 그 완화, 레미데이션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어 솔루션을 통해서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핵심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 SIM 같은 제품들이 정보들을 받거나 뭐 사용자로부터 뭐 얼럿을 받거나 아니면 첩보를 받거나 해서 경보가 발생이 되면 사람이 결국에는 중심이 돼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판단을 했다. 근데 이게 소어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게 가운데 이제 저희 회사 코어텍스 엑스소어 제품의 로고인데요. 이 제품이 그 중앙에 허브 역할을 하더라. 그 소어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여기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사실 고도화를 하면서 단순히 SIM만 동작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 앞단에서 좀 정지하는 작업도 ETL 플랫폼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머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싱으로 해서 모든 걸 처리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스토어 제품에 저희 엑스스토어에 데이터를 넘겨줄 때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을 더 많이 하고 우선순위화해서 이제 더 보냈더라. 라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고객 중에도 저희 가장 큰 고객 S모 그룹사의 고객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거기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SIM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용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제품을 연동해서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현이 되는 기타 있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그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인시던트 리스판스 프로세스의 오퍼레이션에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내부자 위협 행위 쪽까지도 뭐 활용을 한다. 뭐 그런 의미들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TIM 기능을 데모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에서 엑스스토어 제품을 쓰고 솔루션을 이렇게 써보니 이런 시사점들이 있다. 이런 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그 핵심이 되는 내용만 잠깐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어가 요즘에 핫한 좀 테마이기도 합니다. 보안 쪽에서 뭐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은 많이 고려를 하세요. 작년만 해도 사실 뭐 AI, 머신러닝이 사실 좀 핫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어가 관제센터에서는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유행어보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조직의 핵심 허브 기능을 사실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실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업의 인시던트 리스판스 팀, 뭐 블루팀, 그다음에 내부자 이상형의 팀 모든 업무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기존의 체계 SIM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탐지 위주로 한다. 거기에 얘는 하나의 모듈로 끼워 넣겠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들, 수동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프로세스들이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전원만 킨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쓰는 제품들이 다 다르거든요. 방화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플레이북이 아웃 오브 더 박스 플레이북이 되게 270개가 있지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팔로알토 방화벽,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방화벽을 쓰고 뭐 국내 모 방화벽을 쓰는데 API를 제공하는 게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른 제품은 또 다르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우리 조직에 맞게 플레이북을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처음에 시간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 국내 고객이 이거 구축하시고 내부의 인력을, 전담 인력을 이제 할당을 해 놓으시고 인력이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향후에 플레이북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제 서비스가 또 추가가 될 때 그 이후에 인력을 계속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대로 유지가 돼서 더 추가 인력 없이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향후에 확대하고 플레이북이나 프로세스가 개선이 될 때 즉각적으로 그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그 관제센터 그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에 이제 관제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리모트 관제센터에 대한 중요성들, 실제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능했다를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그 전에 저희가 웨비나를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는 뭐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예. 370건 이상의 이제 제품들을 통합했다. 이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뭐, 106개가 올해 불과 1년 사이에도 계속 추가가 됐고, 국내 제품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뭐 몇 개 회사들하고는 이미 본사에서 협업 관계를 맺고, 계속 인티그레이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중간에 보시면 위협 인텔리전스들을 또 그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TIM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 데모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딱 쓰실 때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사스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5365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IP들이 바뀌거나 얘네들에 대한 서비스 정보들이 바뀝니다. 그럼 보안 담당자들은 이 차단을 해놓고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스 서비스만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뭐 주소가 바뀌거나 정보가 계속 바뀌면은 그거 계속 바뀌어야 된다.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의 화이트리스트를 자동으로 받아서 지금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에 뭐 그 다이나믹 리스트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자동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는 그런 뭐 활용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실제로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받아서 플레이북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SIM 같은 외부 시스템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30분 동안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내용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텍스 엑스스토어 스레드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화면입니다. 요 부분을 데모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이제 테스트 장비, 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VMware에다가 심도 설치를 하고 해서 테스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에도 테스트할 수 있는 씬이 있어서 함께 테스트를 좀 병행해서 했었는데요. 그 데모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엑스스토어 저희 제품입니다. 그리고 좌측이죠. 좌측이 위협 인텔리전스들을 제공하는 피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회사 제품 오토포커스라는 유료 서비스하는 오토포커스 TI 피드가 있고요. 이 밑에 두 개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피드들을 뭐 주기적으로 설정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어떻게 사실 이걸 발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이웨이 택시는 택시라는 TI 표준 프로토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텔리전스를 수집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제공해주는 또 무료 툴이 그 T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가 내부적으로 이 플레이북을 동작을 시켜서 이제 스코어링을 매기고 내부적으로 정제를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SIM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크사이트나 큐레이더는 이렇게 저희가 밀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그러면 수집 즉시 정제하고 바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스플렁크 제품 같은 경우는 웹서버처럼 여기서 내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얘가 폴링을 해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도록 서비스를 띄워놓고 얘가 외부의 씬이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TI 정보를 기반으로 로그가 막 들어오면 얘가 경보를 딱 만들어냅니다. 경보가 하나 딱 뜨겠죠. 그러면 바로 소어 제품이 그 경보를 읽어와서 폴링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 플레이북을 막 동작을 시켜서 하나의 사고, 인시던트를 이제 클로즈 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IM에다가 사고 처리 다 끝났다 해서 바로 업데이트 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플로우긴 한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TI가 하나 딱 올라오면 그 바로 탐지 정책까지도 반영이 되고 또 탐지하고 나면 바로 분석 대응까지도 그냥 원스텝으로 다 끝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모일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그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오토포커스라는 그 피드를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PI 키 값을 딱 넣어놓고 테스트를 딱 누르면 밑에 이런 식으로 석세스 하면 이제 API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샘플 같은 경우는 12시간에 한 번씩 피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건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제공하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첫 번째 거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아까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피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사실 이거 발음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피오더, 트래커, IP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얘는 API 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가져올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그 피드 소스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 그래서 A부터 F까지 레이어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를 금융기관 같으면 금융보안원에서 가져와. 근데 얘는 진짜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장 높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오픈소스 같은 데에서는 가져오면 신뢰도가 그래도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스코어링 메커니즘에 다 매핑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져올 때 얘는 블랙리스트를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를 가져오는 건지 그 내용도 이제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테스트 누르면 이제 성공적으로 가져오면 석세스 딱 뜨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택시라는 거는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URL 정보 넣어놓고 뭘 가져올지 설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가져오면 대시보드의 그 내용들을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대충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별로 이 세 군데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today, 오늘 가져온 게 몇 개냐. 한 4,0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일과 관련된 게 몇 개, URL, IP는 몇 개. 다 전부 다 화이트리스트는 아니고 배드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가 정제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레이북이 동작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플레이북을 이제 공유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크사이트나 큐레이더는 이제 밀어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테스트하기가 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 화면은 따로 만들지 못했고, 제가 이제 익스포트하는 스플렁크 사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인티그레이션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익스포트 인디케이터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IP만 분리해서 제공한다. 뭐 URL만 분리해서 제공한다. 파일만 분리해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3개를 서로 다른 웹 서비스 URL로 해서 제공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뭐 한 통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담아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제공을 할 때 어떻게 제공하냐면 요 안에서 내가 IP만 뽑아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쿼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요 안에 쿼리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것만 얘가 동작을 해서 외부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쿼리는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필터를 해서 조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쿼리를 넣으면 그것만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을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IP 배드인 것만 나왔으니까 이거를 제공해주겠다. 그러면 실제 이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CSV 형태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만 쭉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옆에 부가 정보를 다 넣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건 테스트라 그냥 제가 간단히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 제품의 화면이 아니고 SIM 화면입니다. 그 SIM 화면에 인텔리전스 다운로드를 하는 설정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뭐 여기 86400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폴링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수집이 돼서 그 SIM에 쭉 수집돼서 들어간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IM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SIM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SIM, 스플렁크 화면을 서로 연동을 하게 되면 그 경보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SOAR 제품, 저희 제품, 엑스소어에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이 플레이북을 스텝별로 쭉 동작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플레이북은 사실 지난번 그 웨비나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는 뭐 시간상 이 플레이북을 하나씩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각 이제 단계를 한 스텝 한 스텝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작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한 스텝 그 체크 표시가 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왕관 표시가 딱 나오면 이 플레이북이 성공적으로 하나 동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그 하나의 정보가 처리가 완료되고 최종적으로는 수어 제품이 SIM의 상태값을 클로즈로 바꿔주고 코멘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 과정이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했지만 뭐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거 정제하고 그거를 SIM에 넘겨주고 SIM이 그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보에서 TI와 매핑이 되면 경보 탐지하고 바로 또 처리가 끝나는 거. 그래서 그 사용자, 사람이 하게 되면 뭐 하루 이상 걸릴 수 있는 작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모 화면들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 외의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제품에 비해서 사실 특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확장하기가 유연하고요. 또 뭐 도커 기반으로 돼 있어서 이 내부적으로 얘가 인티그레이션하거나 동작을 할 때 그 시스템 내부의 그 좀 보안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확장성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좀 더 혹시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이제 이러시면은요 저희 사이트에 저희 회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회사 홈페이지에 특히 구글에서 코어텍스 엑스소어 검색해 보시면 그 회원 가입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입을 하시면 얘를 이제 VMware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OVA 파일이나 아니면 좀 쉘 스크립트 형식으로 그 리눅스에다가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여기 그 실제 사용하는 솔루션하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거를 30일 동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랙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커뮤니티에 물어보시면 바로 또 답변해드리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마음이 제가 급합니다. 또 끝나면 바로 또 고객을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했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기 채팅창에 적어주십시오. 질문들 좀 많이 주시지 않으셨네요. 조금밖에 질문 안 주셨네요. 아니군요. 많이 주셨네요. 답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아니네. 위에서부터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자료 보내주시나요? 네. 이 자료는, 네, 저희, 아마,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서 질문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 다음에 질문, 보안 인프라가 복잡해지고 인력도 한정적이고 수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업무 편리성을 같이 구축할 수 없을까요? 사실 이 제품이 편리성을 구축하려고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머슨의 담당자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툴박스 할 때는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같이 고객, 그다음 저희 파트너스 함께 좀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함께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쉽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편리해질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고객들을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제안할 때도 고객분들이 그러세요. 레퍼런스 좀 리스트 달라. 근데 그게 저희 고객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오케이 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고객이 밝히지 마라. 그러면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전체 440여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서야 좀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뿐 아니라 경쟁 제품들도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S 그룹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해보고 계시고요. 실제 테스트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해드렸습니다. 가서 이렇게 써보셔라. 한 달 동안 직접 써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실 좀 이게 편하려고 이 제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끼면 그 부분들을 자동화에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메일로 현황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리포트로 뽑는다든지 할 때 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 더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더 좀 편해지겠죠. 맞습니다. 이게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관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사전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컨설팅 등 서비스 오퍼링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이 컨설팅 조직이 이제 별도 서비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제 컨설팅이거든요. 관제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관제 리포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서비스가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소어 자체만을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이미 고객분들이 제가 딱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보면 명확하세요. 우리는요, 이 플레이북 뭐 4개, 우리 10개, 요거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까 270여 개 이제 기본 제공하는 플레이북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저희가 사례들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범위로 작게 시작을 하자. 그렇게 되고 있고 별도의 오퍼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관제센터 구축 활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사실 원격 관제라는 말은 사실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이제 관제 인력까지도
모두 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외부에 리모트 관제 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는데 리모트 관제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DI 같은 툴로 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활용을 하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근데 뭐 기업의 그룹사 같은 경우들도 백업 체계로 해서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만약에 코로나처럼 그 사무실 아니면 이런 IDC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다르게 다른 위치에 또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를 또 마련을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메일을 중간에 저희 내부의 인력이 이렇게 남겨 놓으셨는데요. 거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R과 같은 POV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사실 별도로 POV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 SLR처럼 리포팅 해드리는 거는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30일 동안 써보시는 거를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설치나 활용하시는 거 교육 같은 걸 저희가 말씀해 드리고 가이드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제어나 통제 같은 대응을 자동화한다면 편리성은 있겠으나, 그렇죠. 편리성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왜냐면 저희 이제 최근에 POC를 하는 고객분도 그 왜 POC를 하는가 봤더니 탐지하고 나서 고객한테 이메일로 알리거나 담당자한테 알렸는데 그 이후의 작업들이 피드백도 없고 그 이유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함께 통합해서 서로 협업하려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자동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한가요? 요즘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보안 장비들이 그 REST API 같은 API를 통해서 서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가져오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제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어 제품이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 있으시면 저한테 뭐 메일 주셔도 되고 아까 메일 주소 알려드렸는데요. 거기로 메일 주시면은 답변하고 자료 보내드리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플레이북 같은 내용들 그 안에 또 뭐 머신러닝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국내에 또 성공했던 사례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